부가보험료를 빼는 거죠. 그죠? 부가보험료로. 네, 이게 질면식입니다. 그러니까 초년도 신계약비를 떼는데 부족하니까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순보험료에서 떼서 순보험료 뺀 부분을 이렇게 나중에 부가보험료 중 일부로 각출하는 거죠. 이걸 충당하는 거죠. 부가보험료의 일부로 부가보험료가 이만큼 이상이죠. 이만큼에서 일부니까 일부를 충당해서 메워나가는 게 질면식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순보험료식은 뭐냐면은 자 전체 보험료고 이게 순보험료고 부가보험료는 순보험료는요 신계약비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부가보험료 내에서만 떼게 되어 있습니다. 순보험료를 터치하지 못합니다. 이게 이제 순보험료식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순보험료는 처음에 신계약비가 이만큼인데 이 부족한 부분 어떻게 보충하느냐 이 얘기는 우리 기본서는 안 나옵니다만은 장기 계약의 대상 제목으로 활용합니다. 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어쨌든 2003년에 질매식에서 순보험료식으로 바뀌었다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어느 나라든 간에 보험회사는요 초창기는 다 질매식으로 해요. 왜냐하면 재무구조가 나중에 갈수록 이제 우량해지잖아요. 재무구조 우량해지면 순보험료식으로 갑니다. 처음에 이제 우량도가 좀 떨어질 때 질매식을 도입하고요. 네, 아시겠죠? 질매식. 네, 질매식 또는 뭐 질머식 뭐 같습니다. 순보험료식의 책임준비금 적립이 당연히 더 두텁겠죠? 네, 순보험료를 그대로 순보험료는 부가보험료로 타치를 못하게 하는 거니까 이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책임준비금과 표준책임준비금과 표준해지환급금이 있어요. 둘 다 표준이 들어가지만 내용의 차이가 있죠. 해지환급금과 책임준비금 제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둘 다 보험가격 자유화에 따르는 어떤 부작용을 방지하는 차원을 동일합니다. 자, 보험가격 자유화에 따르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 그런데 그 부작용 중에 하나가 보험 가격을 낮추게 되면은 보험회사가 쌓아야 되는 책임준비금의 적립 수준이 낮아지고 보험회사의 재무 건전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보험 수입이 기본적인 매출인데 떨어지면은 덤핑을 하게 되면은 건전성이 약화되겠죠. 근데 건전성 규제 차원에서 최소한의 책임준비금을 쌓게 하는 수준을 정해놓은 것이다. 이것이 바로 표준 책임준비금이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해지환급금 제도, 표준 해지환급금은 뭐냐? 가격을 자유화하는데 과도한 사업비를 부과한다. 예, 그 예전 기초율 세계 중에 보험 예전 사업 비율은 완전 자율하다 앞에서 우리가 본 바 있잖아요. 그러면 보험회사가 사업비를 마구 부과하게 되면 보험계약자가 피해를 보는 거죠. 예, 그런 차원입니다. 예, 그래서 보험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과도한 사업비를 부과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일정한 수준까지만 부과해라. 네, 이것이 이제 그 보험이라는 제도가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두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두 개의 취지는 확실히 구분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9번 지금까지 말입니다. 8번까지가 이제 기본서 단위로 본다면 챕터 1에 네, 장기 보험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신고 기준에서부터 해서 일반과 장기 손해보험의 차이, 거기다가 이제 가장 나중에 봤던 책임준비금까지 개요가 되겠고, 이제 챕터 2로 갑니다. 챕터 2에서 이제 장기 손해보험의 상품별로 이제 내용을 보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장기 화재보험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장기 화재보험이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장기 화재 보면서 이제 그 보험금 지급의 계산 방식을 잠시 뒤에 보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보험 가액의 평가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이 됩니다. 손해보험이 기본이 돼요. 마케팅 차원에서도 화재보험 자체는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 거예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화재보험은 가장 이제 근본적인 니즈가 있는 거니까 내가 사는 집에 화재 불안하지 않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니즈가 있는 거라서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어프로치하기가 좋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기본이 되는 겁니다. 화재보험이 기본이 되니까 이제 이론을 배우면서 있어서도 화재보험이
뭐 보험 가액이나 보험 가입 금액 그리고 담보 기준 그리고 지급 보험금의 계산 이런 것들이 화재보험을 기본으로 한 축을 아주 튼튼하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사료 구청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중요성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보험의 목적을 가입하는 대상이잖아요, 그죠? 부보 대상. 이 보험 목적물이 자동 가입 물건이 있고 명기 물건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구분은 뭐 당연히 시험에 잘 나오는데 명기 물건 전날 200만 원, 300만 이상 기준품이죠. 요거는 안 되고 상품은 안 됩니다. 상품은 이제 재고자산, 상품은 그 보험 목적에 들어가지 않고요. 자, 3번이 답이 되고요. 좀 어려운 문제인데 4번은 피보험자 또는 그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로서 집기 비품은 자동 물건입니다. 자, 그래서 자동 물건과 명기 물건의 구분이 가장 기초적이 되는데 자, 정리된 내용으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화재보험의 보험의 목적. 자, 아주 중요한 화면입니다. 잘 구분해야 돼요. 자, 첫 번째가 방금 본 대로 당연 물건과 당연 물건과 명기 물건을 구분하는 겁니다. 자, 당연 물건은요, 부속, 부착, 부속 설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속, 부착, 부속 설비. 그러니까 칸막이나 대문은 건물의 부속물이고 간판이나 선전탑, 안테나 이런 것들은 부착물이다. 이 개념을 좀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 설비나 뭐 가스, 냉방 설비, 부속 설비죠. 그러니까 부속, 부착, 부속 설비는 자동 가입이고 이거는 피보험자 소유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건물 이외에 가재 도구나 집기 비품은 세대원 소유라도 됩니다. 피보험자와 같이 살고 있는, 그죠? 그래서 당연 물건 안에서도 피보험자의 소유라 해야 되는 거가 있고 부속, 부착, 부속 설비 그리고 세대원이 소유하는 것도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가재 도구. 그렇게 해서 당연 물건이 되고 이것이 아니면은 명기를 해야만. 자, 여기까지는 당연히 따로 어떤 뭐 명기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보험에 가입이 되는 거고 얘는 써야만 된다. 따로 써야만 명기를 해야만 되는 것인데 자, 골동품, 원고, 서화, 보습 뭐 등등 조각물 등등 기준품은 점당 300만 원 이상입니다. 점당 300만 원 이상. 그리고 이거는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그 귀금속이 있어요. 귀금속은 그 점당 300 이상이 아닙니다. 귀중품의 해당입니다. 점당 300만 원 이상. 아시겠죠? 이거 구분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화재보험의 보험의 목적은 건동, 시공, 비가계. 제가 뭐 다른 거 학습할 때도 몇 차례 얘기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건동, 시공, 비가계 이렇게 외웁니다. 화재보험의 가입 대상은 건물, 동산, 여기 이제 재고자산이죠. 상품. 자, 그리고 시설, 공기구, 비품, 가재도구, 기계가 되겠습니다. 화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거, 건동, 시공, 비가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다시 가보면은 어때요? 명기 물건이니까 부속, 부착, 부속 설비는 다 빠져있죠. 그리고 세대에 소유하는 집기 부품, 이거는 이제 자동 물건이고 여기서 기준품은 300만 원 이상이라 해야 되고 조각물 다 되는데 상품이라서 안 되고 그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 예제 보겠습니다. 명기를 해야만 부보할 수 있는 것은 자 보겠습니다. 피보험자 소유의 칸막이 요거는 부속 그죠? 이해 되겠죠? 선전탑 부착이 되겠죠? 부속 부착 부속 설비. 자, 그리고 피보험자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이 소유하는 직기비품. 요거는 피보험자 소유가 아니라도 자동 물건이 되겠습니다. 피보험자 소유의 귀금속은 어때요? 이거는 명기를 해야만. 귀금속은 어때요? 누가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명기를 해야만, 반드시 명기를 해야만 부보가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예제 보겠습니다. 자, 자동 담보 물건.
부속, 그죠? 부속, 네, 부속 설비, 그 다음에 같은 세대원이 소유하는 가전이나 집기 맞습니다. 근데 3번 주의하셔야 될 게, 자, 보세요. 선전탑은 어때요? 부착물이죠? 예, 부속, 부착, 부속 설비. 예, 부속, 부착, 부속 설비는 피보험자 소유라 해야 됩니다. 피보험자 소유. 예. 세대원이 소유해도 되는 것은 가재 집기밖에 없어요. 선전탑은 아닙니다.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답이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수 제한 물건을 보겠습니다. 자, 인수 제한은요, 인수하지 않겠다 이거잖아요. 인수 제한이 된다. 그런데 두 개가 있습니다. 약관상 인수 제한이 있고, 사업 방법상 인수 제한이 있는데, 약관상은요, 보험의 성질상 아예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통화나 유가증권은요, 명기 물건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자동차는 어떻습니까? 자동차는 자동차 보험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된다. 약관상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시용 자동차 주의하셔야 돼요. 전시용 자동차는 이거는 자동차가 아닌 거고 하나의 재산 목록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전시용 자동차는 인수가 된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업 방법상 인수 제한은요, 이거는 모랄 해지든, 그러니까 위험률이 너무 높게 나올 예지가 있기 때문에 제한한다 이건데, 창고 물건에 요율이 적용되는 물건, 네, 그래서 건동 시공 비가계에서 이제 동해에 해당이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인수 제한은 무조건 금지가 아니고 아주 주의해서 여기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방법상 인수 제한은요, 매우 주의해서 인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중 장기 화재 보면서 인수할 수 있는 대상은 네, 전시용 자동차는 약관상 인수 제한의 예외죠. 전시용 자동차, 창고 물건, 통화 유가증권, 이것도 안 되고 사업 방법상 아니고 정당 300만 원 미만의 기준품이 아니라 이상의가 되겠죠. 네,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약관상 인수 제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맞고요. 맞습니다.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뭐 같이 취급이 되고요. 창고 물건 요율 적용 물건은 사업 방법서상이죠. 자, 이 문제는 인수 제한을 하되 두 개가 있죠. 기준이. 네, 하나는 약관상, 하나는 사업 방법서상이다. 두 개가 있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장기 화재 보험에서 손해 통지 및 손해 방지 경감 의무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보겠습니다. 자,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험사에게 알려야 되며 손해 발생 통지 의무죠. 만일 통지를 게을리함으로써 증가된 손해가 있다면 그 증가된 손해는 보험자가 면책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보험사고가 생길 때에는 계약자와 피보험자나 이들의 법정 대리인은 손해방지 경감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손해방지 경감 의무죠. 만일 보험계약자 등의 경과실 또는 중과실로 일을 하지 않았다. 이 경우, 자, 손해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보상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자, 손해방지 경감 의무가 부과가 되고요. 만일에 계약자 등이 그 손해방지 경감 의무를 이행을 못해서 줄어들 수 있었던 부분은 면책인데, 그런데 경과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의나 중과실이거든요. 자, 이 부분이 고의나 중과실에 의할 때만 면책이 되고요. 네, 요 면책이 맞습니다. 근데 경과실은 아닙니다. 경과실로 하는 거는 보험자가 책임을 져요. 네, 요거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손해방지 경감에 소요된 필요 유익한 비용은 손해방지 비용이라고 하죠. 크게 뭉뚱그려서 손해방지 비용은 당연히 보험자가 보상합니다. 왜냐? 이거는 필요 유익하기 때문에 보험자를 위해서 필요 유익하게 지출한 비용이기 때문에 이 비용은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상을 한다. 이것이 하나의 큰 원칙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계산 방식은요, 손해를 계산할 때와 동일해요. 네, 뒤에서 뭐 예제가 많으니까요. 그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사는 지급보험금의 손해방지 비용을 합한 금액이 가입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지급한다. 손해방지 비용은 그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1, 2, 3, 4 잘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또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보상하는 손해를 잘못 설명한 것은 장기 화재 보험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직피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직피소
직피소 and 잔존물 제거 비용. 잔존물은 제거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용어를 정확히 파악해야 되고요. 화재로 인한 직접 손해, 예를 들어서 뭐 집이 불이 탔다, 피난 손해, 옮기다가 떨어져서 망가질 수 있죠. 그리고 소방 손해, 이제 소방관에 들어와서 이제 물을 막 뿌리는데 전자 제품은 물이 들어가면 망가지잖아요. 그런 손해, 직피소라고 합니다. 자, 화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어때요? 소방 손해. 피난지에서 피난 손해 말하는데 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보험의 목적에 생긴 만일 피난지에 가서도 또 화재가 날 수도 있고요. 그죠? 화재나 피난 손해, 소방 손해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화재 보험의 기본 그 보상을 해주는 것이 바로 피난 손해가 되겠습니다. 자, 전원주택 및 이에 수용된 가재가 폭발 또는 파열로 입은 손해, 이거는 이제 주택 물건에 대해서 전용주택이니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보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 폭발은 화학적 폭발이 되고요. 잔존물의 해체 비용, 청소 비용, 상차 비용 맞아요. 잔존물의 제거 비용은요. 아까 이제 그 화재 보험에서 보상하는 약관상 보상의 그 항목이 이겁니다. 직피소 잔존물 제거 비용인데 이 잔존물의 제거 비용은 다시 해체 비용과 청소 비용, 상차 비용 세 개로 구분이 돼요. 화재보험 열거주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하차 비용 아닙니다. 자, 뒤에서 한 번 더 봅니다. 자, 그러면 또 추가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보통 약관상으로 뭘 보상하느냐? 화재 벼락이죠. 낙뢰는. 자, 먼저 직피소, 직접 손해, 피난 손해, 소방 손해, 직피소를 보상하고 여기다가 주택 물건의 경우는 폭발 손해까지 보상합니다. 일반 물건은 보상하지 않고요. 그리고 잔존물 제거 비용이 들어갑니다. 잔존물 제거 비용은 아까 얘기했지만 해체 비용, 청소 비용, 상차 비용까지. 자, 그리고 이 잔존물 제거 비용은 또 손해의 10%를 한도로 합니다. 이걸 한도로 해요. 이것도 뭐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것도 기본적으로 보험 가액의 10% 아니고 보험 가입금의 10% 아니고 손해액의 10%입니다. 그리고 이 손해액은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게 이제 손해보험의 대원칙 하나잖아요. 이득금지 원칙을 위해서 손해액은 해당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의 가액이다. 이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보험 가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때는 정확히 말하면 사고 직전입니다. 사고 직후가 아니라. 이게 화재보험의 보통 약관 체계이고요. 자, 그러면 잔존물 제거 비용은 이제 앞에 이 부분이죠. 자, 잔존물 제거 비용은 해체 비용, 청소 비용, 상차 비용까지, 차에 싣는 비용. 하차 비용은 어떻습니까? 화재 현장이, 자, 이거 화재 현장인데, 이 화재 현장에서 차가 있고, 이제 물건을 싣는 비용이잖아요. 싣는 비용은 상차 비용이죠. 그런데 화재 현장에서 멀리 이제 이거 옮겨서 이 지점에서 차에서 내린다. 이 하차 비용이잖아요. 이 하차 비용은 인정하지 않죠. 왜냐하면 화재 현장과 너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화재와 연관이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상차 비용은 인정이 되지만 하차 비용은 인정이 안 된다. 주의하시고요. 자, 그리고 청소 비용은 오염물질 제거 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잔존물도 매우 중요합니다. 잔존물 제거 비용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추가 이제 제거 비용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해체, 청소, 상차, 운반 아닙니다. 운반 비용. 자, 그리고 청소 비용은 예외, 오염물질 제거 비용은 빠지고 하차 비용은 인정이 되지 않고. 자, 그럼 이제 손해방지 비용을 보겠습니다. 잘 보시면은 아까 보통 약관을 소개할 때 어때요? 직피소 잔존물 제거 비용이 있었잖아요. 그 옆에 손해방지 비용이라고 제가 쓰지 않았잖아요. 그죠? 표에. 이게 뭐냐면 손해방지 비용은 아까 잠시 봤던 대로 이 비용 자체가 어때요? 보험계약자가 지출한 건데 이 비용 자체는 뭡니까? 보험자를 위해서 필요 유익한 비용이기 때문에 보통 약관에 없어도 보상이 되는 거다. 이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첫 번째가 약관이 없어도 보상이 된다. 두 번째는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해도 보상이 된다. 아주 큰 특징이 있죠. 자, 그러면 이러한 손해방지 비용, 자, 사고 처리 비용이라고 하는데, 손해방지 비용, 잔존물 보전 비용입니다. 네, 아까는 뭐였습니까? 제거 비용이죠. 제거 비용과 보전 비용은 다른 겁니다. 제거 비용은 보통 약관상으로 따로 보상하는 것이고, 잔존물 보전 비용은 크게, 예, 사고 처리 비용에서 이제 세부 항목으로 구분이 됩니다만은 큰 개념 카테고리로 손해방지 비용이다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들어갑니다. 보전 비용.